저번 주에 복습해 볼까요? 1번 채무이행의 최고는 법률행위이다. X죠. 채무이행의 최고는 대표적인 준법률행위고 의사의 통제에 해당하죠. 2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입니다. 요건 뭐죠? 작용의 변경이죠. 3번 갑이 소유하는 과학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5죠.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죠. 4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분이죠. 자,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넘겨주더라도 을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죠.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이전적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거죠. 6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X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대표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7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입니다.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꼭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사실행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X죠. 8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5 맞습니다. 우리가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계약은 어차피 지가 좋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9번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반사회적 범죄에서 모유이다. 5 맞는 질문이에요. 이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요.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 인질범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붙여라. 그 말은 5천만 원 붙이면 딸을 뭐죠? 석방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물론 그것도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9번은 맞는 질문이죠. 10번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고요.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11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재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이 돼요. 경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11번처럼 경매 절차에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1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입니다. 증여는 항상 현재 불균형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2번은 X가 되는 거죠. 13번 갑은 을소의 X토지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매 대상이 갑과 을이 X토지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알고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매매계약은
X 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죠. 14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X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5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다. 맞죠? 우리가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결국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16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오, 맞는 지문이죠. 17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3자라는 개념은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면 제3자거든요. 그러면 문맥상 전세권이 통정허위표로 설정이 됐고요.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말은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제3자가 되는 거죠. 18번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라는 말은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차고난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기 때문에 18번은 X가 됩니다. 19번 토지 소유자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요거는 동계착오인데 공무원이 유발시킨 동계착오거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9번은 맞는 질문이죠. 20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가 없죠. 따라서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여는 사람,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므로 20번은 X가 되는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죠? 자, 오늘은 교재 몇 페이지냐면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제3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볼 차례고요. 89페이지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110조 1항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3항을 보시면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죠. 좀 정리를 하고 교재를 좀 볼게요.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기망을 했습니다. 속였다는 얘기죠. 속였더니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요 기망이라는 것을 빼면은 어차피 얘는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겠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냐면 선택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망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뭐에 불과하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기망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암소리 하나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하나 첫 번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 속임수라는 것은 반드시 적극적인 행위할 필요는 없고요. 뭐가 존재한다면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한다면 무엇도요? 침묵도 기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판례 중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에요. 근데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기망일까요? 사기일까요? 그죠?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뭐가 있는 거죠?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니 막 낮에 막 파리가 막 디글디글대고 막 냄새가 나고 못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 거죠?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암소리 안 하고 분양하는 거, 침묵은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또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사기일까요? 사기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뭐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퇴근해가지고 뭐 베란다 문을 쫙 열었더니 막 무덤이 막 디글디글디글디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것도 당연히 뭐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데 암소리 안 했다면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이 될 수 있고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을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그 아파트 저에게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일까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 5천이 아니라 1억이에요 라고 갑이 을에게 알려줄 뭐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침묵을 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알려줄 의무가 존재한다면 암소리 하나는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사기입니다. 위법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뭘 말하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을 했다 그래서 속였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그 속이는 행위가 뭐 할 정도에 대해 비난할 정도. 비난할 정도여야 그것이 위법한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아줌마 요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냐면 맛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켜가지고 먹어봤더니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저를 뭐 한 거죠? 기망한 거죠. 속인 거죠. 사기일까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은 맛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를 분양, 작년에 문제 답인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물어봤어요. 장사가 잘 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양받고 장사를 해봤더니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사기일까요? 그것도 사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사기 분양하는 것들은 대부분 재판에 가면 다 사기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건이 어떻게 요? 좋다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고요.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상가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제가 그 전에 TV에서 궁금합니다 와인가 이렇게 TV 프로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 땅을 사셨어요. 근데 기획부동산인데 뭐 땅을 사기만 하면 뭐 2배, 3배 오른다 그래가지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프로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막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알아 누워 있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옆에서 제 와이프는 아유 저 사기꾼 같은 놈들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땅을 분양하신 여자분을 만나러 가요. 이제 그 아들하고 PD하고 같이. 근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통 그럴 때 만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그죠? 뭐 음성 변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그냥 떳떳하게 나오더라고요. 떳떳하게 나오는데 아마 그분이 뭐죠?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죠? 나오는데 그 아들이 사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뭐 사기예요. 소리 확 지르더라고요. 사기예요 아니에요? 땅을 분양받으면 땅값이 오를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오르지 않고 별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사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땅값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되는 게 참 만만치 않겠죠. 그죠?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사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아요? 사기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거나 구매할 때는 결코 누구 말 믿으면 안 돼요? 파는 사람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믿어봤자 뭐도 아닙니까? 사기도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냐면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고의여야 됩니다.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빌린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사기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가끔 언론에 보면은 빌린 돈 안 갚아가지고 사기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최근에는 뭐 최홍만이라고 그 씨름 선수인가요? 격투 선수 그 인간도 1억 빌렸다가 안 갚아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박근령 씨인가요? 박근혜 씨 그 여동생 그 동생분도 1억 빌려가 안 갚았다고 사기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빌린 돈을 안 갚는 것도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 따지냐면 고의냐 과시냐 가지고요. 만약에 빌릴 당시에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 고의.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는데 빌렸다면 그때는 고의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돈을 빌린 돈을 안 갚을 때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봤을 때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고의니까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봤을 때는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과실로 속인 것이니까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 2단의 고의해야 됩니다. 2단의 고의해야 된다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가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단순히 사람을 골려주려고 하는 것, 골려주려고 하는 것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요. 사기가 되려면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까지? 2단계의 고의까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과관계라는 말뜻은 원래 그 기망에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다. 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수험적으로 기억할 것은 인간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사기다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 보면은 언뜻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저런 거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이 봤을 때 넘어갈 정도가 아닌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관계가 뭐 하자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외로 뭐 30억을 헤쳐먹었다, 10억을 헤쳐먹었다, 뭐죠? 넘어간 사람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주관적으로는 뭐 할 정도였다는 거죠? 넘어갈 정도였다는 거고요. 따라서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잠깐 보시면은 90페이지에 요건해가지고 이중의 고의, 2단의 고의다. 중요한 것은 2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로도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판례가 2014년도 판례에 나와 있는데 요건 뭐냐면 요겁니다. 굳이 이런 얘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부탁했어요. 근데 감정평가법인이 토지 가격을 너무 싸게 저렴하게 평가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을 사는 이 개인 입장에서 저렴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평가법인에서 싸게 감정평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 할 의무가 없는 거죠? 고지해 줄 의무는 없는 거고요. 왜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니까요. 따라서 사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례고요. 우측에 3번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되는데 따라서 기망행위가 위법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돼요. 자, 우측 카드는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판례입니다. 읽어봅니다.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조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조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에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 여기서부터입니다.
교환 목적물의 시간에 그 가액 결정이 주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어요. 요거죠. 자,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을이 나타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한다라고 하길래 1억이란 사실에 대해서 을에게 묵비했다는 말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가 없는 거죠?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일단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고요. 묵비하거나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으냐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시가를 고지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반대인데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파트 1억 5천입니다라고 허위로 높은 가격으로 을에게 가격을 불렀어요. 그러면 1억짜리를 1억 5천에 빌린 것은 요거는 뭐에는 해당해요? 기망에는 해당해요. 근데 뭐 하진 않냐면 위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따라서 단순히 가격을 높게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 다시 한번 보시면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1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에 팔려는 사람에게 1억이라는 사실을 안 알려줬다면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아예 뭐가 아니에요? 기망이 아니고요. 1억짜리를 1억 5천이라고 고가로 빌렸다면 그때는 뭐가 존재해요? 기망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다. 위법하지 않으므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 판례 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두 가지 여기서 문제를 많이 내요.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위법성이 하는 문제인데 상가를 분양을 해요. 상가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 첨단 뭐 오락타운을 조성한다는 둥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송혜교를 뭐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해서 엄청나게 광고를 때린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한 1,000만 원씩 무조건 보장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도 뭐이긴 해요? 기망이긴 한데 우리 판례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죠. 그 장사가 잘 된다는 정도가 좀 뻥을 튀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법하고 사기라 볼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만요?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측의 효과는 강박을 정리하고 와서 볼게요. 자, 9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념은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요.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첫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 강박이라는 말이 해야 악을 고지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협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박을 해가지고 뭘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물론 강박도 침묵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섭게 째려보는 것도 상대방에게 뭘 느낄 수 있어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죠? 무협지 보면 기만으로도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강박은 침묵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만약에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왜 무효냐가 문제인데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가 길을 지나는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면 안 주면 좁혔겠다는 뭐란 거죠? 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섭긴 하지만 고민은 하죠. 몸으로 때울까? 돈을 줄까? 게다가 맞으면 뒤지게 아플 것 같아 돈을 줬다면 이건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얘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몽둥이가 아니라 사심이면 고민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줄까 말까 고민하는 놈은 뭐죠? 또라이인 거죠. 이렇게 칼을 디민다, 총을 겨눈다 같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자, 왜 무효일까요? 우리가 강박이 있으면 강박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래버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강박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되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가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의사 능력이 뭐 있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 이것이 결여가 됐으면 뭐죠?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죠.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왔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뭘 못합니까? 의사를 결정 못하는 거죠. 이거는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법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위법도 비난 가능성의 존재인데 우리 판례는 요 비난 가능성 위법에 대해서 강박에서는 둘로 나눠요. 첫째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더라도 위법합니다. 또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강박에서는 보통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위법에서 잘 내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명백히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고 했어요. 살해하겠다고 해서 1억을 돌려받았다면 뭐가 부당한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것이니까 이때는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고소고발입니다.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누가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정당한 겁니다. 왜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말은 국가로부터 뭘 받겠다는 거예요? 구제를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는 뭐죠? 정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때려주겠다가 아니라 고소하겠다고 해서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억 플러스 알파 더 뜯어냈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에는 금액의 적정성을 봐요. 만약에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본다면 부정한 이익이 아니니까 뭐가 돼요? 위법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다면 이것은 뭐가 돼요? 부정한 이익이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준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이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사기와 마찬가지로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일정한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까집니다. 그죠? 위에 잠깐 보시면은 의해가지고 나와 있고 요건에서 이중의 고의 2번 강박행위가 있을 것 주의하실 것은 나번해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루어졌다면 아예 뭐죠? 무효가 되고요. 3번 강박행위가 위법일 것 해가지고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이란 말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인과관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이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효과를 볼 겁니다. 교재 몇 페이지로 오냐면 93페이지죠. 93페이지 오시면 이제 효과가 나오죠. 사기와 강박은 똑같습니다. 일단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겠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그럼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까지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병이 갑에게 뭘 쳤냐면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여기서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 만약 이런 경우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구죠?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상대방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병이 갑에게 사기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 안에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치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놈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갑한테 사기 강박을 쳤을까? 요 문제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어서, 다시 말하면 피용자여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병이 피용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돼요. 따라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병이 대리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리를 들어갈 건데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인 거예요. 따라서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기억하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하시되, 아무튼 피용자는 직원은 뭐예요? 제3자다. 따라서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이 만약에 선이이고 무가실이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병이 사기 강박을 치는 바람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을이 모르고 모르는데 무과실이라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취소 못하니까 그냥 손해보는구나 라고 말겠어요? 병한테 찾아가겠죠. 그죠? 사기친 놈한테 찾아가겠죠. 이 그지 같은 놈은 네가 뭔데 나한테 사기쳐.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했다면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제가 위법 행위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사기도 강박도 다 뭐합니까?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기당한 사람도 강박을 당한 사람도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을이 선이고 무과실한 이유로 뭐 하지 못했어요? 취소하지 못했다면 갑은 사기친 놈, 강박을 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럼 문제제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취소를 못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X. 취소를 못하더라도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끝이죠. 교재 보시면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얘가 나오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중간에 예컨대 해가지고 은행 출장 소장이 나와요. 은행 출장 소장은 피용자가 아니라 대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은행을 예를 들면 본사에서 근무하는 부장이나 뭐 차장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뭐로 취급하냐면 피용자로 취급해요. 근데 출장 소장인이나 지점장은 뭐로 취급하냐면 대리인이라 취급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대리인이란 남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본사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CEO가 하는 겁니다. 부장 차장은 그것을 뭐죠? 보좌할 뿐인 거죠. 그렇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출장소나 지점은
출장소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출장소장이 하는 거고, 지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점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급과 상관없이 출장소장이나 지점장 같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뭐로 평가됩니까? 대리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판례는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 판례는 피용자는 뭐죠? 제3자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넘겨보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판례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조카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삼촌 저 이번에, 작은아버지 저 이번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조카. 한번 놀러면 삼촌이 맥주 한 잔 먹자. 그랬더니 이놈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맥주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삼촌 저 이번에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려면 신원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길래 뭐죠? 이 양반이 뭐 그럼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해가지고 신원보증 해준다고 해서 서류 가져온 데다가 뭐죠? 도장을 꽝꽝꽝 찍어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거지 같은 놈이 취직한 게 아니라 러시안 캐시에서 대출받는 대출서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뭘 쓰게 됐냐면 연대보증을 쓰게 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삼촌은 신용보증하려다가 뭘 했어요? 연대보증을 썼으니까 착오이긴 해요. 착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긴 한데, 이것이 사기냐 요 문제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기는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양반은 신원보증이든 연대보증이든 뭐 할 마음은 있었어요? 보증 쓸 마음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신원보증이든 연대보증이든 뭐 할 마음은 있었어요? 보증 쓸 마음은 있었으니까 서로 그것이 기망이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요. 따라서 사기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보증 쓸래다가 연대보증을 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끝이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제 96페이지로 옵니다. 이제 96페이지 오시면 적용 범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법상 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또 친족상속법,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없어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몇 페이지죠? 96페이지로 왔습니다. 96페이지. 다시 한번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가족법상 행위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표 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96페이지 와 있어요. 우리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96페이지요. 96페이지. 96페이지 하자 문제입니다.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 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가옥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거죠. 그럼 적어보면은 일단 A와 B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A가 B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왜 이랬냐면 C가 A에게 뭘 치는 바람에요? 사기를 치는 바람에요. 또 B가 또다시 D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D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죠. 일단 여기서 문제가 키포인트는 뭐냐면 D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죠. D는 뭐죠? 선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B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든 안 하든 D는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죠. 왜냐하면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뭐 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답은 굉장히 간단해. 옳은 것은 몇 번이냐면 2번 보시면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이므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왜요? D는 뭡니까? 선이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해요.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문제처럼 2번이 답이더라도 밑에 거 다 읽어봐야 되죠. 왜? 건너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상대평가 시험을 문제를 풀 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한 문제라도 뭐 하면 돼요? 더 맞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절대평가 시험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안정적으로 평균 몇 점만 넣으면 돼요? 60점만 넣으면 돼요. 실제로 건너머서 한두 개 더 틀려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10문제를 찍는 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답이 나오면 밑에 지문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 거 읽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민법은 답이 나왔는데도 밑에 거 읽게 되면은 함정이 파놓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그래서 더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1번이나 2번이 답인 것 같으면 절대로 뭐죠? 밑에 거 안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건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다 지문을 봐야 되는 거는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는 상대평가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절대평가 우리는 몇 점만 넘으면 되죠?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안정적으로 60점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답이 나오면 밑에 지문은 절대 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갈 습관을 가지셔야 문제 풀 때 주어진 시간에 다 풀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2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고요. 안 날려줬다면 침묵도 기망이고 사기가 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요겁니다. 취소를 못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그 말은 취소를 안 해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꼭 취소를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비난할 수가 없고 위법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대리인이 기망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니까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의사표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